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시장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드디어 나빠진 투자 심리,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를 좀 돌이켜보면은 주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난 약 한 달간의 조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좀 예고할 수 있는 투자 심리 지표가 좀 여러 관측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순항하던 증시 덕분에 8월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 심리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굉장히 강세론이 우세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약세론이 조금씩 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세 가지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NN에서 집계를 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최근에 이제 중립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극한의 탐욕, 그러니까 시장이 좀 너무나도 과신을 하고 있다, 맹신을 하고 있다, 이런 심리 지표가 관측이 됐었는데요. 이 지표가 이제는 중립적으로 좀 사그라졌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개인투자자협회 AAII에서 주간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보더라도 가장 최근 주간을 한번 본다면은 약세론의 비율이 35.9%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전주 대비해서 5.8%포인트나 높아진 그런 수치를 내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또 12주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약세론 비율이 이번에 나와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세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9%에 달했었는데 이번에는 32.3%까지 떨어지면서 오히려 강세론이 좀 약화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액티브 매니저들의 주식 노출도를 집계를 하는 나임 익스포저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8월을 지나면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듯이 강세론을 좀 뜻하는 지표들이 조금씩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반대로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할까? 그렇다면 본격 매수 신호일까? 저희가 9월을 좀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좀 잡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반대 지표인 심리 지표가 약세론을 좀 선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시장도 조금씩 반등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또 강세론자들이 이제 약세장 속에서도 얘기를 했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펀스트레이트의 톰 리 같은 경우에도 8월의 조정이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미 좀 예고를 한 바가 있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것이 이 전문가의 또 말과 일단은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또 가장 최근 주간의 이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한번 해봤더니 주식형 펀드에서는 여전히 좀 자금이 유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IT 섹터에서 10주 만에 가장 많은 23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장주 IT 섹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좀 매기가 몰리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심 지표에서 과도한 낙관론이 좀 나왔을 때는 자신감도 과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시사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약세론이 조금씩 득세를 하면서 오히려 좀 강세론 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심리의 변화를 저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요소도 남아 있죠. 예를 들어서 심리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중요한 지표기는 하지만은 펀더멘털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과 함께 조합해서 참고할 내용이지 맹신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중앙은행 간의 유동성 공급의 또 상호관계를 자신들이 연구를 했더니 기술주에 대해서는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고통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여전히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9월은 전통적으로 최악의 증시 입장에서 달이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1950년 이후에 9월 달에 다우 지수가 평균적으로 0.8%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나스닥도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락 그 횟수 이런 걸로 보더라도 1928년 이후에 9월 달에 52차례나 하락장이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12달 중에 최다입니다. 이런 부분들 계절적 요소까지 살펴보시면서 9월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뭐라든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을 놓고 좀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요 발언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is the Fed's job to bring inflation down to our 2% goal, and we will do so. Although inflation has moved down from its peak, a welcome development, it remains too high. We a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our objective. We will proceed carefully as we decide whether to tighten further or instead to hold the policy rate constant and await further data. 네, 발언에서도 좀 살펴보셨듯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은 양방향의 발언을 고수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경제 왜곡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효과를 좀 내비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갈 길 멀다. 그리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동시에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 요소도 다수 좀 보였던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의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처음에는 증시도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오더라도 다음 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등의 발언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진정 국면을 맞는 그런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이다라고 복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어지간해서는 추가 인상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금리를 충분히 올렸다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급락 등의 급진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재가속화됐을 시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 같은 양방향의 발언을 전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파월 발언에 무뎌진 시장, 믿는 구석은 어디일까? 이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미 높은 기준금리 그리고 이미 높아진 시중금리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 긴축에 대해서 시장이 좀 무뎌진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록 이런 요소들이 인플레이션의 급강화를 막는 요소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에 대한 좀 자신감으로 해석이 됐다. 시장에도 진정에 도움이 됐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올해 GDP 성장률이 좀 성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소비 지출이 견고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그럴까요? 소비 지표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의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 10% 미만만이 빚을 갚는 데 좀 쓰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같은 수준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 그리고 2010년대 이후의 통상적인 수준, 뭐 한 10%에서 12%를 밑도는 그런 부채 상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채가 늘고 있지만은 가계 자산 가치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소비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저금리의 모기지에 들어갔다라는 요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의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모기지가 고정금리입니다. 근데 저금리에 들어갔던 그런 일반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피해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전히 풍부한 고간을 유지하고 있다. 즉, 현금이 아직까지는 풍부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경제 펀더멘털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추가 긴축에 대한 공포의 내성이 생긴 것도 맞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소비 경기에 대한 믿음이 시장을 좀 진정시켰다. 이렇게 잭슨홀과 맞물린 시장의 반응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세 번째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저점에서 기사 회생을 했는데 디즈니 어떡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요일 날 디즈니 주가가 일단은 약 한 1% 정도 상승을 했죠. 하지만은 전날에 82.4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년 만에, 9월이 아니라 9년이네요. 14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그때 84달러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목요일 날에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디즈니의 올해 주가 흐름을 좀 복기를 또 해본다면은 약간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크게 언더퍼폼하고 있고요. 지난 6개월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17% 정도 하락을 하면서 S&P 500 지수 9% 상승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면요. 다양한 악재에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또 좋았던 TV 네트워크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제작 영화의 성적표도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디즈니의 주가를 9년 저점까지도 떨어뜨렸던 그런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보도가 나왔죠. 아마존과 ESPN의 스트리밍 서비스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ESPN을 완전히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 좀 고행길이 예상이 된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 희망이 과연 없는 것일까요? 9년 저점 이후에 디즈니의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봤어요. 차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디즈니의 포워드 PER 한 16배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절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는 이 같은 밸류도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키뱅크 같은 IB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섹터 전체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 중이다라고 평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크스탁 프로스 기고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데요. 컴백 스토리가 더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매크로 악재를 좀 감안해 봤을 때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 인상도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가혹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뉴엣지 웨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주가가 최근에만 부진했던 것이 아니다. 지난 5년간 S&P 500 지수를 심각하게 언더퍼폼했다. 브로큰 스탁이다. 부러진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심이 없다라고 굉장히 박한 평가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JR 리서치 같은 기관에서는 보유 사업이 굉장히 가치가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퀄리티 높은 자산을 활용을 해서 개편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디즈니의 반등 시나리오다. 최대 관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